눈으로 보면은 그래 하지만 직접 손을 딱 풀려면 안 풀어진다. 특징이. 그러니까 손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법이 있어요. 나는 이거 모르겠다. 안 풀면 돼요. 찍으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몇 개 맞춘다고요? 9개. 9개. 우리가 현재 이 증리회로가 총 5챕터 중에서 한 영역이에요. 그냥 네 문제 버리면 돼요. 네 문제 버리고 교류 네 문제 버리고 8개 버리면 그러면 이제 콘덴서 즉 C에서 L에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주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주는 문제는 가져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증류회로 교류회로 아무리 뭐 문제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두 문제는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까다롭다 싶으면 던져버리시고 뭐 부인은 아니야 이거 물어봤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7번이다 그럼 던지시면 돼요. 던지시면 되는데 이것도 먼저 편법을 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편법을 할 때 글씨 안 됩니다. 무조건 그림 그리셔야 돼요. 편법을 할 것도 뭐든지 무조건 다 그림화 시켜야 돼요. 말로 해서 헷갈리니까. 그래서 하나는 15, 15, 5. 여기 흐르는 게 3암페어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보다 3보다 작아야죠. 더 적게 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답은 2. 3보다 작은 거 2. 답은 나와요 그냥. 그리고 이걸 확실히 하고 싶다. 여기 V1, V2 같죠? V1, V2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처럼 얼마 걸려있어요 현재? 30V. 여기 30V 나오려면 전류가 얼마 걸려야 돼요? 2. 이렇게 해야죠. 사실 뭐 그냥 통법으로 때리다 스프나 똑같죠? 뭐랄까 막 적혀 있는데 필요 없고 여기 그래서 여기 3A, 2A니까 5. 답은 그래서 아니다. 전체 구할 수 답이 이거죠? 네. 지금 A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니까. 그래서 또 하나 마찬가지로 틀릴 수 있겠네요. 3보다는 크고 둘 중에 하나죠. 찍을 때. 나 모르겠다 도저히. 그러면 전체 전류가 얘 혼자 3이니까 3보다 무조건 커야 될 거니까 답은 4 아니면 5. 아까 제가 해석 잘못했습니다. 난 이 전류 구하는 줄 알고 전체 전류 구하라겠습니다. 혼자가 3이니까 이 문제 자체가 우러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최소한 4, 5, 6, 7 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건 이 답을 쓰면 이 자체가 답이 아니죠. 일단은 무조건 혼자 흘려도 3인데 그냥 네. 이렇게 스톱 파이프가 있대요. 여기 3리터가 흘러가고 있대요. 3리터가 이쪽에. 여기는 여기도 뭐가 흘러가고 있대요. 당연히 여기는 어때요? 3보다 크겠죠. 3보다 큰 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답은 4 아니고 둘 중 하나라고. 정확한 수치는 이제 반비례로 움직일 거니까. 그 V1하고 V2를 풀었어요? 네, 같다라고 해서. 58번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정말 공부하기 좋은 겁니다. 이번 주말에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3시간이나 좋으니까, 하루에 3시간도 좋으니까 하셔야 월요일, 화요일, 그때 되면 이제 교류 갑니다, 교류. 그럼 더 몰라요. 직류를 알아야 교류가 되는 거니까. 딱 푸셔야 됩니다. 교류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교류는 무조건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각도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각도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각도만. 원리는 딱 똑같이 적용되면서 각도만 넣어가지고 풀 거니까 하셔야 돼요.
59번. 저항이 이렇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죠. 뭐. 이 4. 숫자를 바꿔치기 하시게요. 4옴, 3옴, 2옴, 1옴. 이름 하고요. 이때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르는 곳은 여기는 제일 많이 흐르죠. 합쳐진 거니까 당연히. 예. R2가 제일 작게 흐르겠죠. 저항이 작은 곳을 제일 작게 흐르는 거니까. 풀 것도 없어요. 계산 문제도 아니니까 이건. 이런 문제를 이건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 캐치하고 계시면 풀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입니다. 전체 전압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기전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구하라는 것이 V1, V2, V3의 기전력까지. 이제 전류 좋네. 저항값도 주고. V1이 얼마예요? V1은 I1, R1. V2는 I2, R2. V3는 I3, R3. 그런데 직렬이니까 I1, I2, I3. 직렬이면 다 똑같죠. 어디서나 전류 양이 똑같습니다. 계산은 어디서나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다 2라는 얘기죠. 2A. 2A니까 2, 6, 2, 3은 6, 2, 5, 10, 2, 7에 14, 30V. 전압가가 30V니까 기전력은 당연히 30이겠죠. 오, 10, 15. 30. 그랬을 때 아니 그랬을 때 얘는 얼마냐? 전체 전압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네. 전체 전압이라는 것은 V1, V2, V3. 물론 여기가 1, 2, 3 잡을 거예요. 1, 2, 3로. 그럼 여기 V1은 얼마예요? V1은 I1, R1. 자기 거니까. V2는 I2, R2. V3는 I3, R3. 그리고 I는 이렇게 되니까. V2가 30이라겠죠? 30인데. R2가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니까 R2가 얼마예요? 아니, I2가 3. 그러니까 뭐 3이니까 3, 5, 15. 30. 3 곱하기 15니까 45. 15, 30, 45. 4 합치면 60에 90.
뭐 특별히 지압 같은 거 예외사항도 없고요. 그냥 항상 자기 건 자기 거, 전체는 전체 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사실 저거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저거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해설을 제가 따라가지고 이 문제는 이제 분류기라고 해서 있는데요. 그냥 전류계고 얘가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얘가 기사 실기 문제예요. 고정으로 나오는 문제고 어려워서 온 게 아니고요. 어려워서 온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렵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일단 뭐 이름부터 배울게요. 자,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류계가 동일 연결한다. 지금 우리가 전류계 하면 다 디지털 쓰니까 별일이 없어요. 네, 아날로그 전류계다. 그러면 아날로그 전류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류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고 단자가 이렇게 있고 코일을 막 감아놔요. 그리고 이 코일 전류 걸으면 이 자석 나오죠. 그러면서 조정을 해서 발을 여기다 붙여놔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플래밍의 왼손 법칙에서 움직이겠죠. 움직입니다. 그러면 많이 흐르면 이렇게, 더 많이 흐르면 이렇게, 더 많이 흐르면요 걸려가지고 지금 모든 더 많이 흐르면요 타요. 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전류계라는 건 예를 들어서 1A를 측정할 수도 있고 10,000A를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1A 측정할 수 있는 게 쌀까요? 10,000A 측정할 수 있는 게 쌀까요? 당연히 많은 게 비싸죠. 왜냐면 벌써 돈이 얼마예요? 도체 굵기도 커야 되고 다 커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를 만드느냐? 이 코일은 예를 들어서 이 코일이 버티는 전류가 1A 할게요. 1A 오버되면 그냥 타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만약 이걸로 해서 10A를 재고 싶어요. 무조건 탑니다. 재려면 어떻게 재야 될까요? 즉 전류가 10A 흘러간다. 여기를 10A 다 들어가면 다 훌랑 타버리니까 우회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9 이렇게 1 그러면 원래 1때가 바늘이 최대 1이니까 끝까지 다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바늘 위에다가 여기 선택해주고 바늘 보면 그냥 전류기도 보면 여기에 보면 10 막 써져 있어요. 비율기라고 해가지고 정확히는 비율기라고 할 거고 전류기는 분류기라고 할 건데 그 개수만큼 읽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회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쪽으로는 안 타기, 얘는 안 타기 버티게끔 선택하게 해주고 얘는 항상 최대 1.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100A가 들어온다. 어떻게 하면 돼요? 100A 들어오면 이쪽으로 1 가고 최대값 1 가야 되니까 1 보내고 나머지는요 새로운 경로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99 이렇게 그냥 전류계라는 게 되게 없고 다양하게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우회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분류시키면 돼, 분류를. 그러니까 전류계라고 해서 뭐가 아니라 이거 그냥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바늘이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A를 버티는 애다 그러면 대충 예상해서 이쪽 흘러봐야 별것도 없다 한 5A나 흐른다 그러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바늘은 어떻게 있어요? 딱 10A짜리니까 여기가 10이라고 적혀 있으면 0이고 딱 중간에 5에 딱 서 있겠죠 이렇게 딱 서 이해되시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20A를 흘려버리죠. 네. 근데 10A 쓰는 건데, 그렇죠. 20A. 20A를 여기 흘려버리면 값은 둥둥 타버리니까 우회로 만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회로 여기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저항을 10ohm이라 할게요. 10ohm.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저항을 만약에 5ohm짜리 맞춰가지고 딱 걸어버리면 전류가 어떻게 찢어지죠? 20A가 어떻게 찢어져요? 이대로 찢어지니까. 30으로 바꾸죠? 30으로 바꿔서 30으로 바꾸면 어떻게 찢어져요? 20, 10으로. 네. 그래서 위로 10, 밑으로 20. 이렇게 여기는 10A 들어갔으니까 원래 10A 들어오면 바늘을 끝까지 가리키고 있겠죠. 이렇게. 끝까지 가리키고 있고 이때 읽을 때는 몇이라 읽어야 돼요? 10으로 읽는 게 아니라 30 들어왔잖아요. 30으로 읽어야 되지. 여기서 30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배율은 뭐라 할까요? 배율을 몇 배를 곱해주면 돼요? 이 값에다가 3배 곱하는 거죠? 3배 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쉬운 얘기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가 전류계고 0부터 10A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 셀렉트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요. 셀렉트 스위치가 이제 이 상태에서는 10A를 그냥 흘려도 무방하고요. 5A 흘리면은 5A를 보냈다 그러면 딱 중간에 있을 거고요. 1A 흘려버리면요 딱 숫자 1에 딱 걸려있겠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100A를 흘려버리면 그냥 타버릴 거예요. 그냥 타버립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예상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때 이 저항을 우리가 100ohm이라고 하죠. 100ohm이라면 100ohm이라고 이때 100ohm이라고 이쪽으로 5A만 흘려버리고 싶다. 5A만 흘려버리고 싶으면 이쪽 저항 몇 자리 선택하면 몇 자리를 붙이면 될까요? 이쪽으로 5A만 흘려 들어오게 하고 싶다. 95. 아니요, 그거 계산해보려고. 계산하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럼 계산해볼게요. 자, 여기 우리 모르는 값이니까 X라고요. 둘이 더하고, 모르는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I1은 그러니까 둘이 더하고 사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해서 푸시다가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떻게 배웠나요? 일단은 느낌이 지 건 아니에요. 자기 건 아니고 남의 걸로. 그러니까 5 여기가 100 5는 제가 R2 제가 100 그러니까 20 그래서 R2는 100분의 19 아니 19분의 100 19분의 100 이쪽에다가 19분의 100 5ohm짜리를 넣어주면 이쪽으로 5A 이쪽으로 95A가 딱 흘러가게끔 조정이 됩니다. 이거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거 여기서 이제 둘이 곱하면 알죠?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500이죠? 여기도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500이 나오나? 500인가? 500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500 나온 건데 둘이 곱하면 500 나오겠죠? 95 나누기 19 하면 5니까 500 나오네요. 둘이 맞고 그러면 이제 얘 바늘은 어디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5라는 데 가리키고 있겠죠. 5라는 데 가리키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돼요? 5A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100A 이렇게 읽어야죠. 원래 100이니까. 그럼 여기 100 되려면 여기다 몇 배를 곱하는 거예요? 20배. 그래서 이때는 배율이 20배. 해보세요. 숫자가 뭐가 딱 떨어지.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19이고요. 배율은 20이고. 한 끗 차이가 나요. 왜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이게 바로 그냥 전류계입니다. 전류계고. 자, 볼게요. 그래서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킨다. 병렬로 접속한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류기라고 불러요. 분류기라고. 전류를 분류시켜주니까 글자 그대로 분류죠. 네. 그리고 몇 배로 읽냐? 그것은 배율이고요. 배율이고. 그 저항을 우리가 분류기라 한다. 그럼 64번 풀어볼게요. 최대 금금이 1A. 이 뜻 아시겠죠? 그쪽 코일 쪽으로 1A 하면 끝이다. 라는 뜻. 그 다음에 내부장. 여기가 이렇다는 바늘이 이렇게 다 저항 다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이쪽으로 1A 가면 자기 능력인데 100일까지 측정하고 싶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뭐 쉽네. 이쪽으로 100번이면 되죠. 들어오는 게 100일이면 1로 1 보내고 100하고 물론 이제 읽을 때는 101로 다렇게 읽게끔 배열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뭐 그 문제는 아니고 여기 저항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더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뭐 분류기가 뭐가 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죠. 전체가 101 이쪽에 1A 흐르고 있습니다. 여긴 저항이 19ohm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R2는 얼마인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I2는 알려주죠. I2까지 100입니다. R2가 얼마나요? 그럼 뭘로 푸시면 돼요? KCL, KVL. KCL 하게 되면 100일은 1 더하기 100. 써버렸고, KVL. KVL 쓰면 여기 전압과 빨간색, 녹색 사이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이 둘이 곱한 거 10. 이 둘이 곱한 게 뭐가 돼야 돼요? 10.
둘이 곱해서 10 되려면 알파 자 써드리겠습니다. 이 둘이 곱하면 V1은 I1 R1 10 V2 I2 R2 근데 우리가 V2가 10인지 알아요. I2가 얼마요? 100인지 알고. 그래서 100에다가 뭘 곱하면은 10전에 0.1 곱하면 되겠죠. 분류계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려워요. 그냥 저항, 병렬저항 하고 있는 겁니다. 병렬저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병렬저항 하고 있는데, 병렬 연결된 걸 하고 있는데, 그냥 응용해서 전류계가 하나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65번) 배율기는 이제 전류계에 추가로 들어가는 저항을 분류기라고요. 그럼 전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계도 그런 기능이 있겠죠. 전압계에 들어가는 저항을 뭘로 부르느냐? 전류계가 분류기라고 했으니까 전압계도 분압기라고 하면 좋겠는데 뭐 어떻겠어요? 형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따라가야죠. 그래서 배율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배율기라는 것은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얘는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면 허당입니다. 똑같아 버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전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100V까지 버티는 애예요. 100V를 버티는데 방에 1000V 걸면 타버릴 거예요. 그럼 얘 1000V 걸었다. 왜 안 태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애가 900을 받아주면 되겠죠. 병렬로 깔아가지고 병렬로 해서 이렇게 900 안 되는 거죠. 이거 이 말씀처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로 깔아주는 겁니다. 얘는 분압계는 이제 배율계는 직렬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실제로 이제 전류 잴 때랑 전압 잴 때, 전류 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전선에 전류를 재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요. 흐르는 거 찾아야 되니까. 자른 다음에 잘라가지고 전류기 양쪽으로 대줘야 되죠. 즉,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잘라가지고 전류기 표시가 이겁니다. 암페어로 표시해야 돼요. 여기다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렇게 넣어버릴게요. 선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측정을 안 쳐. 왜냐면 선에는 이 전선에는 저항이 없다라고 하고 얘는 저항이 있다고 하면 전류가 미쳤어요. 일로 올라가게 저항 없는 데는 그냥 다 100% 이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설치 안 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면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전체를 줘야 되는데 이 전류 따로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래서 이거 저항 안다고 하면 계산해서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잘라가지고
여기 딱 넣어서 카운팅하는 되겠죠?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저 전류기가 전류기도 저항이 있다 보니까 혈액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류를 줄 때는, 전류기를 줄 때는 저항이 극도로 낮아야 되고, 그게 영향 안 줄 거니까. 그 다음에 전압기일 때는요, 또 혈을 영향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극도로 높아야 돼요. 즉,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전압 되겠다. 이게 뭐 천발짜리 우리가 안다 하고요. 천발짜리 전압 된다고 했을 때, 딱 그어버리면, 딱 돼버리면.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압을 잰다고 할게요. 여기 전압을 딱 잴게요. 그러면 분명히 찢어지죠? 전류가 찢어질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들어와 버리면 전체 혈액 영향이 오겠죠. 여기가 엄청 높아버리면 전류가 별로 안 들어오니까 영향 안 주겠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만 해보세요. 예. 전압계는 연결할 때 병렬로 찍는 거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찍는 거고. 66번. 전압계의 특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이름만 하시면 돼요. 뭐라 한다고요? 분류기 아닙니다. 아니 분압기 아닙니다. 전압은 배율기라고. 그럼 처음부터 이름 지을 때 잘 짓지 왜?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처음에 우리 이름으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전압기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전류기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전압기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전압기가. 뒤에 전류기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 측정하려면 당연히 아까 측정하려면 비율을 붙여야 되겠죠. 비율. 몇 배라고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셀렉터를 이렇게 붙이면 실제로 반을 읽는 것보다 5배를 더 높게 5배, 6배, 7배. 그러니까 당연히 배율기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류도 얘기하네. 전류는 분류기라 하고 처음에 형들이 배율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분압기를 안 쓰고 끝까지 그냥 배율기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꼭 10분 중에 한 분은 최소한 독도는 1번 땅이라는 것처럼 잘못 누르는 것처럼 이제 불합기에 꽂혀가지고 바로 불합기를 하시는데 불합기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불합기 찍습니다. 비율기예요. 비율기. 그 다음에 67도 같은 얘기죠. 분압기는 당연히 분압기는 없네요. 분압기 당연히 없으니까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난이도가 틀리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68번 부하 전압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기 전류기에 접속하는 거. 그래서 전압계는 보면 보통 두 가닥이에요. 찍는 것이. 전압기 찍을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닥으로 찍을 건데 보통 실제 현장에서 이제 전압제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전압제라면 두 개 연결해서 연결을 하고 전기를 온을 시키고 전압 위치 올려놓고 여기서 찍어요. 찍습니다. 이렇게. 찍을 때 마찬가지로 잘 찍어야죠. 당연히 잘 해야죠.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이 100V로 할게요. 기선력이 100, 여기가 30V, 40, 60, 70V. 그러면 아시는 같이 여기가 몇 볼트예요? 빨간색은 100, 예, 빨간색은 100이고요. 여기는 파란색은 얼마일까요? 파란색은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30. 노란색은요? 빨간색과 노란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0, 100. 0, 100이고요. 여기 0이에요. 여기는 얼마냐? 70입니다. 선에는 70이 걸려있고, 여기 70은 얘가 70을 쓴다는 소리고요. 전압감가 70이라는 소리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찍으면 얼마 나와요? 30 나와야지, 당연히. 30이 어떻게 나와요? 30이 나오는 게, 이쪽이 100, 얘가 70이니까. 선에는 100하고 70 걸려있는 상태고, 얘가 30을 빼먹는다는 전압감 30이라는 소리고. 당연히 70 나오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30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70. 70. 얘가 70이가 0이니까 70.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100이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100이에요. 여기 100이죠? 예. 여기는 얼마예요? 예.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인데. 누구 죽여보려고 했대. 얘가 100인데. 이거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지금 여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셨죠? 100 빼기 70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100 빼기 얼마예요? 0. 100 빼기 100. 0. 0 나오는 거예요. 전선 재봐야, 전선은 자기 전선, 같은 전선 가지고 찍어봐야 0 나옵니다. 허방이에요, 허방.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전선인데, 딱 됐어요. 0이네. 정이 안 오네. 남의 걸로 서로 돼야 되는 거, 남의 걸로. 그래야 나오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같은 전선이라 하더라도 여기 부하가 걸려있어. 전압가가 발생하니까 70이 뜨는 거예요. 90도 통수 뜨고. 그래서, 전압계는 직렬로 붙이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이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거예요? 같은 의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직렬이죠. 이렇게 보면요. 병렬이죠. 부하가 있냐 없다. 이게 부하 없으니까. 여기 부하가 있으니까 마치 두 개, 주항이 하나 더 들어간 것처럼 있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면 자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항상 측정돼야 되고요. 전류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굳이 뽑을 필요는 없는데, 전류로 세팅하고,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잘라야 되는데, 언제 다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전류 측정하려면 얘 잘라가지고 전류 이렇게 측정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걸로도 할 수 있는데 이걸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잘라가지고 잘라서 착 이렇게 직렬로 붙여야 돼요. 직렬. 그래서 전압 줄 때는 직렬, 전압 줄 때는 병렬, 전류 잴 때는 직렬. 그다음에 이거 69번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계산 문제니까 전압기가 있다. 100V다. 내가 100V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랍니다. 여기다 200 넣어버리면 타요. 그러니까 안 타게끔 하려고 분압을 시켜야겠죠. 분압을. 근데 여기가 이제 5000ohm이래요. 그러면 여기도 100, 여기도 100 걸리면 200 재는 거죠. 200 재려면, 200V 재려면요. 그러니까 저기 얼마예요? 5000.
1대1이 나눠가야 되니까. 예, 그렇죠? 아주, 자, 여기 100V, 여기 1호, 여기 1호음이면, 여기 얼마 걸려요? 전압이? 계산해 보시죠. 안 되면, 네, 계산을. 전체전력 구한 다음에, 전체전력 구하라면 하나, 여기 전류나, 여기 전류랑 같은 전류잖아요. 주하고 똑같고, V1은 I1, R1인데, V2는 I2, R2인데, 이미 I1, 아니, R1, R2가 같다고 그러면, 직렬이니까, 당연히 얘도 같을 거니까. 당연히 같아버리겠죠. 계산 안 해도 그냥 50V, 50V.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얘는 3ohm이고 얘는 1ohm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산해봐야죠. 천상 전체 전력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전력 얼마죠? 전체 전류가 100 창영님 전체 전류 얼마인가요? 이 상태에서 전체 전류 여기 3호 1호인데 김성진님? 부장님 네, 다시 한번 얼마요? 500 암페어 전류요? 전류 김성진님 몇 암페어죠 전체 전류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랬죠? 오래 걸리면 모른다는 뜻이니까 나가린다 이러면 전류는 어떻게 전류는 뭐라고요? 전류는 R분의 V R이 얼마예요? 전체가 4니까 전체 기준력은 100이고 그러니까 25 그럼 이제 25A가 3ohm으로 1ohm으로 올라갈 거니까 V1은 I1 곱하기 R1이니까 그래서 V1은 75 V1은 75 V2가 25 그러니까 딱 어떻게 돼요? 3대1이죠 직렬이니까 3대1이에요 저항에 비례해서 사실 계산 안 해도 저항이 더 큰 애가 전압이 전기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전압을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전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75V, 25V. 자, 그러면 여기 전압이 다 빼고 자, 만약에 이쪽이 50V 그럼 이 두 개 저항값은 무조건 같겠죠. 무조건 같은 거죠.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1이면 다른 애도 1이고 또 하나가 1억이면 다른 애는요 1억 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50 다 나가는 거니까 복습 집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차분히 반복하세요. 일단 이건 오래라 풀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주말에 그리고 조회수 보겠어요. 조회수 봤는데 14분이 안 된다. 그렇죠? 물론 한 분이 여러 번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 분이 한 번씩 본다라고 계산하고 조회수 전체 조회수 했더니 한 챕터당 2분, 3분
그래도 할 거예요. 두세 번을 위해서. 공부하실 사람은 해야죠. 대신에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지옥의 시간이 되겠죠. 뭐라고 떠드는데. 알아먹지 못하겠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꼭 저를 위해서. 지금 한 책소장 하나의 그 주제의 문제를 저희 풀잖아요. 예, 예. 그 시험 보거나 이제 시험을 할때 이 세금은 막 뒤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전기 이중에서 뭐 자석 나오고 뭐 예. 크기 같은 나오고 막 뒤섞여 나오면 예. 아까 우리 문제 뜻이 뭔지를 그렇죠. 네, 그게 예. 더 오히려 더 그래서 문제를 약간 더 쉽게 낸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체감 난이도는 올라가고. 체감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결론은 연습을 하셔야. 이거는 갑자기 전기 소리 또 나오고 그러다가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거의 실전처럼 문제를 풀 거예요. 그때는 안 되구나. 시간이 좀 짧긴 한데, 하여튼, 일단은 좀 그 과목별로 문제가 익숙해져야 섞여놨을 때 되는 거니까. 최소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3일 전에는 섞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3일 전부터는 컴퓨터로 연습하셔야 되고. 종이로만 하시면 망합니다. 종이로 문제 푸는 거랑 컴퓨터로 문제 푸는 거랑 달라요. 느낌이 완전 같은 문제여도. 그런 시험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 컴퓨터로 하는 걸 어떻게 해서? 컴퓨터 가지고 연습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당한 때가 되면 집에 혹시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개인 노트북 가지고 오셔도 되고, 나는 없다라고 하시면 학원 노트북이 있으니까 학원 거 쓰셔도 되고 해서 그걸로 연습하실 거예요.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그걸로 어차피 시험 봐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그거 해놓고 이제 연습해야죠. 풀고 연습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되게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 어렵게. 화면이 매체가 틀리면 시험 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보다가 책 보시면 시험 보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연습. 얘도 PC도 되는 거예요? 예? 태블릿 PC. 태블릿 PC도 돼요. 네, 태블릿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전처럼 하시려면 거기 시험장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거기서는 마우스로 까닥까닥 하니까요. 일단 태블릿 아시고도 태블릿 한 다음에 뭐 지금은 뭐 마우스나 태블릿이나 거의 차이 없을 거니까. 하여튼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브릿지 표현이네. 여기까지 하고 맛있는 밥을 잡수러 가시면 되겠네요.